세포 간질의 혈당은 혈관 속에 있는 혈장의 혈당과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 이유는 정말 세상이 좋아지고 있죠. 안녕하세요. 23년차 일형 당뇨인 당뇨씨입니다. 오늘은 연속 혈당 측정기 CGM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동안 당뇨의 역사, 탄수화물, 인슐린, 운동, 고혈당, 저혈당, 합병증 이런 내용들을 시리즈로 다뤄봤는데요. 연소혈당 측정기는 사실 고민이 조금 있었어요. 일형 당뇨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제품으로 자리 잡았고 E형 당뇨인들도 정말 많이 사용하고 또 최근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착용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렇게 원래는 의료용품이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세계적으로도 판매가 급격히 많아져서 경제 쪽으로 특히 주식을 하는 분들이 연소혈당 측정기에 관심이 많아요. 최근에는 환자보다 경제인들이나 다이어터들이 더 관심을 갖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연소혈당 측정기가 제 의도와 다르게 활용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고민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상용화된 연소혈당 측정기들이 많죠. 덱스콤 에봇, 메드트로닉스, 센서닉스, 그리고 얼마 전에 출시한 국내 제품인 케어센스 에어도 있고요. 제가 다 써보지는 못했지만 각 제품들이 가지는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칫 제품 이야기로도 치우칠 수 있어서 그동안 영상 찍는데 조금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24시간 내내 몸에서 붙어 있는 당뇨인들의 필수품 연소혈당 측정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는 없겠죠. 공부에서 남주는 23년차 일형 당뇨인인 당뇨씨가 연소혈당 측정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시리즈 내용들은 연소혈당 측정기가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발명되었는지, 또 작동 원리는 어떻게 되고, 혈당 오차, 왜 생기고, 보정,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연소혈당 측정기는 어떻게 사용해야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과 4년 동안 연소혈당 측정기를 사용해 본 제 경험도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현재 판매 중인 덱스콤, 에봇, 메드트로닉스, 센서닉스 이런 제품들과 최초의 국산 제품인 케어센스 에어 이야기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대해 주시고요. 제품들을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사실 제품 이야기를 하면 저는 할 말이 아주 많아요. 저는 일형 당뇨인이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25년 가까이 소프트웨어 관련 공부를 하고 있고요. 15년 넘게 이 분야 연구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용화된 CGM들의 기능적인 혹은 UI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너무 많거든요. AS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제품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나중에 제품 리뷰도 꼭 해볼게요. 단점들을 많이 이야기했다고 싫어하지 마시고요. 더 좋은 환자에게 꼭 필요한 제품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찍어 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CGM, 연속혈당 측정기란 혈당의 흐름을 연속적으로 파악해서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정말 혁신적인 바이오 기기입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손가락 체열로 혈당을 알 수 있었죠. 저는 2001년 진단받은 후로 손가락 체열을 계속했어요. 하루에 10번에서 20번. 2019년부터 제가 CGM을 사용했으니까 거의 20년 동안 손가락 체열을 한 셈이죠. 최소 4만 번은 될 거예요. 지금, 물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손가락에 그래서 바늘 자국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자주 혈당 체크를 해도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 이유는 1형 당뇨인의 경우 비당뇨인들이나 2형 당뇨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혈당 변화가 더 크기 때문이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인슐린 맞으면 자동으로 혈당 관리가 잘 되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하지만 1형 당뇨인들의 혈당은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인슐린이 없으면 단 30분만 해도 5, 60의 저혈당에서 500의 고혈당까지도 갈 수 있고요. 하루 종일 인슐린 맞고 열심히 관리해도 10에서 20%의 저혈당, 고혈당은 대부분의 1형 당뇨인들이 피할 수 없어요. 권장하는
일형당뇨인의 적정 범위 TIR이 80%니까 나머지 20%는 저혈당, 고혈당이 항상 나오는 거예요. 이 적정 TIR 범위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상 혈당 범위는 80에서 120이 아니에요. 일형당뇨인들은 70에서 180을 적정 범위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혈당 변화가 무지막지하게 큰 일형 당뇨인들에게 기존 체열 방식의 혈당 측정은 이 말 못하는 고통이고 혈당 관리에도 적절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 연속 혈당 측정기는 정말 혁신적인 관리 방법이에요. 이 연속 혈당 측정이라는 기술은 1960에서 70년대부터 연구되기 시작했는데 이 당시에는 매우 비싼 비용 그리고 기술적 제약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전류의 변화값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 센서를 이용해서 혈액 샘플과 상호작용해야 했고 지금처럼 피부에 삽입하는 작은 센서가 아니라 손가락 끝에 핀을 꽂고 혈액을 추출하는 방식이었어요. 아팠겠죠?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어려웠고요. 그래서 피부 아래에 센서를 삽입하는 개념이 처음 제안된 것이 1990년대 후반이었어요. 바로 혈당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세포 간질액에서 포도당을 측정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부터죠. 최초로 FDA의 승인을 받은 CGM은 바로 1999년 메드트로닉이에요. 첫 제품의 이름은 가디언 리얼타임 CGM이고요. 메드트로닉은 사실 1983년부터 CGM 개발을 시작했어요. 1949년 미네소타주에서 설립된 이 회사는 다양한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CGM은 물론이고 인슐린 펌프, 심박동 조정기, 제세동기도 만들고요.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많은 다른 회사들이 CGM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켰어요. 삽입형 센서의 수명이 연장되고 장치 크기도 줄어들고 2010년대에는 CGM이 스마트폰과 연동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CGM은 혈당 예측 알고리즘과 다양한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정말 세상이 좋아지고 있죠. 세계적인 추세는 이렇게 발전하고 있었는데 CGM의 존재가 우리나라 환자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건 2005년, 6년쯤이에요. 저도 일형당뇨 카페에서 외국에 실시간으로 혈당을 측정하는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접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일형당뇨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외국의 대형 의료 회사들이 우리나라 출시에는 전혀 관심 두지 않았고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의사나 병원에서도 CGM을 관심 갖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연소혈당 측정기를 구입할 수 있고 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연구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첫 국내 연소혈당기 제품도 나왔고요. 이렇게 된 것은 사실 일형당뇨병 환우의 김미영 대표님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김미영 대표님은 일형당뇨 아이들을 위해서 해외에 있는 연소혈당 측정기를 국내에 들여오기 시작했고 국내 식약처에 고발을 당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고 2018년도에만 7차례 검찰 조사를 받게 돼요. 이 사건은 대통령까지 관심을 갖는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고 김미영 대표님을 포함한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2018년 연소혈당 측정기의 국내 반입이 허용되고 2019년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도 포함시켰어요. 지금은 정말 많은 분들이 손쉽게 CGM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예전에 제 영상 참고하시고요. 다시 돌아가서 연소혈당 측정기는 어떻게 혈당을 측정하는 걸까요? 혈당,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죠. 우리 혈액 피는 혈장과 혈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혈장은 혈액의 액체 부분으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해요. 대부분 90%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10%가 전해질, 곡류, 지방, 호르몬, 항원 등 다양한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요.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과 같은 세포 성분을 의미하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연소혈당 측정기로 측정하는 혈당은 혈관 속에 있는 혈장의 포도당 농도가 아니라 세포 간질액 속의 혈당 농도예요. 우리가 연속 혈당 측정기 센서를 혈관에 직접 꽂지 않잖아요. 그건 일반 혈당 측정기도 마찬가지고요. 근처에 센서를 삽입하고 세포 간질액을 통해 포도당 값을 추정합니다. 세포 간질액 많이 들어보셨는데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시겠죠? 쉽게 얘기하면 세포들을 둘러싸고 있는 액체입니다. 세포와 혈액 사이의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고요. 혈장과 마찬가지로 영양소, 산소, 호르몬 등 필요한 물질들을 세포에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대사산물 같은 노폐물을 운반해요.
하지만 혈장과 세포 간질액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세포 간질액은 혈관 벽을 통과한 혈장에서 만들어지는데 혈장에 비해 대부분의 단백질이 없고 그래서 덜 점성적이고요. 그러나 포도당은 혈관 벽을 통해 세포 간질액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 간질액을 통해 혈당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포 간질액의 혈당은 혈관 속에 있는 혈장의 혈당과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매우 비슷해요. 모든 세포가 필요한 영양소를 얻기 위해 세포 간질액을 통해 혈액과 교환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잠깐 힌트를 드리면 포도당이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시간 차이, 인슐린 조절 메커니즘, 전극의 효소, 또 연소혈당 측정기의 알고리즘에 의해 혈당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정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오늘은 연소혈당 측정기의 첫 번째 시간으로 CGM의 정의, 역사와 우리나라에 들어온 과정, 그리고 측정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어요. 어떠셨나요?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나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꼭 부탁드리고요.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